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통하나?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나 이 느낌이 2000년 그 무렵에 한번 느끼고 지금 한 20몇 년 만에 이 쎄한 느낌이 와. 솔직한 얘기. 찜찜해요. 네, 찜찜한 거죠. 일단 기술적 분석 아무 필요가 없네요 지금요. 근데 그나마 오늘 제정신인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 예, 이분이 얘기하면서 조금 뭔가 다독이는 멘트가 나와서 변화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다음이 없네요. 네. 네, 4월 4일자의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몇 번 있었죠 이게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가 4번 정도요. 네 번 정도. 네. 처음에 땡겨 올렸다가 땡겨 올렸다가 빠지고 살짝 올렸다가 아니요. 빠졌다가 마지막에 올렸죠. 마지막에 예, 올렸다. 예, 예.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리고. 빠졌다 올리고. 예. 그 오르다 빠지다 오르다 거기에 무슨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그 타이밍이? 뭐 재료라고 하면 전국에 대한 변화. 전국? 네, 전국. 그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원래는 한 현물을 7천억 정도에서 더 매도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탄핵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조 이상까지 현물을 매도했어요. 어찌 보면 공백이잖아요. 네. 네,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매도를 했고 그러면서 장 막판 가니까 미국 선물 같은 경우 들어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과매도지 않냐라는 심리가 좀 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율 반등 정도로 나왔어요. 이게 추세를 돌린 만큼은 아니고 힘이요.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장 분위기나 미국 선물 흐름 봐서는 이것도 월요일도 이거 저점이 더 낮아질 분위기인데 이게 중국에서 추가 관세 33%. 네, 지금 보복 조치가 나오고 이게 카드를 계속 주고받는 게 반복될 것 같아요. 한쪽이 물러서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가 이어가면 오늘 보니까 오는 길에 미국 선물이 빠지는데 이게 기계가 돌면서 수직락하더라고요. 보통 이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네, 쭉. 네. 우리 민수 형 이런 장 그래도 그동안 몇 번은 겪어보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미국 장으로 쳤을 때 반등 나오겠거니 했는데 아이고 하는 거 몇 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닌가? 다 옛날이라서 다 잊고 지내시나? 아니면 어제 장도 다 잊고 사시나? 오늘 이 순간만 중요하신가? 죄송한데요. 눈을 잘 못 뜨겠습니다 지금. 예. 상태 안 좋으시네 지금. 네. 이번 주 뭐 거의 지문이 달았어요. 지문이 달았어. 네. 이 계좌 방어하느라고. 계좌 방어하느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이 대처를 어떻게 되냐고요? 대처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 그나마 미국이 한 5, 6% 빠지는데 지수가 예. 저희가 그래도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엄청난 선방이에요. 우리가 지수만 봐서는. 그쵸. 그거를 가지고 오늘 아까도 보니까 환율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475에서 고 340원은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가져갔던 게 이제 약간 사라지는 거죠. 네. 그거가 나오게 됐었을 때 또 이제 안정으로 들어간다는 관점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공감대가 펼쳐질 수는 있는데 외풍이 너무 거세요 지금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뭐 이제 딱 보면은 지지하려고 뭐 돌리려고 하는 마음은 가득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어떻게 꼿꼿이 서 있겠습니까?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부는데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다시 꿋꿋하게 설어야 돼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비가 내리고요. 좀 있다 보니까 우박이 내리고 미치겠어요 지금요. 이런 심정으로 시장이 서 있다 보니까. 야, 사랑하기 좋은 날님이 나하고 똑같은 의심을 하고 계시네. 김민수 대표님도 정치 테마주 하셨을 듯 하셨지? 시세가 움직이는데 죄송한데요. 오늘은 정책 테마로 갔습니다. 정책 테마로? 예. 예를 들면 어떤 정책 테마? 일자리, 저출산 뭐 이런 거
일자리, 예. 저출산. 정치주 테마 말고 정책 테마로. 예, 정치 테마는 어제로 다 그냥 끝. 정치인 테마는 어제로 끝. 예, 더 이상 하면 다친다. 다친다. 예. 정책 테마는 지금이 아유 이런 얘기 다 들으면 이제 또 붙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 예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에 그때 보면은 그 다음에 가장 강했던 이제 정책 테마라고 해서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 아 그래요? 예,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럼 어떤 정책 테마죠? 어떤 거죠? 정책 테마죠. 그 정책 그래. 예, 일자리 관련된 쪽. 일자리 관련. 예, 무슨 뭐 또 저출산 관련된 쪽. 이게 그러니까 과거 2017년도였나요? 그때 그 대선에 섰을 때 나왔던 그 야당 대표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온 것 중에서 예, 그게 이제 또 거의 그거 되지 않겠느냐? 데자뷰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쪽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 좀 신선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그냥 그건 보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계좌 대형주로 갖고 있는 계좌 지금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형주 가지고는. 네. 그러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살구멍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강하다 이쪽으로 자금 몰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해서 이거 만약에 5% 깨지는 거를 적어도 해서 이걸 좀 해놔야 되는 게 지금 목표다 보니까. 아 그것도 형처럼 돈 좀 있는 사람 얘기지. 뭐 몇천 갖고 지금 풀로 지금 주식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 얘기도 한번 비면 비, 우박이면 우박. 이 얘기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잘라내셔야 돼요. 예. 잘라내라고. 예, 잘라내신 다음에 의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뭐 사요? 예. 잘라낸 다음에 네. 그 뭐 조금 그 있어 보이는 그걸로. 그거는 이제 좀 손 빠르신 분들이 하든가. 예. 아니면은 그걸 잘라낸 다음에 의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언제까지 빠져요? 물어보시고 확인되면 그때 이제 다시 그때 좀 저가에서 다시 돼서 맞춰놓던가. 그러면 그나마 그 사이에 빠진 것 때문에 조금 더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참 말은 쉽다. 아 그게 그래 잘 되나 그게. 해야 됩니다. K 증시 네. 좀 해야 돼. 그렇죠. 아니 현금을 기계적으로. 그렇죠. 딱 네, 기계적으로. 장이 빠질 땐 주식이 줄여 있어야죠. 네. 줄여 있어야죠. 아니 그래 장이 빠져서 좀 줄일까 싶어 갖고 이거저거 뭐 텔레비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보면은 네. 그 맨날 오른다 하던 선수들은 네.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맨날 들고 나왔던 자료 똑같은 자료 들고 와갖고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고 이걸 갖다가 이 변동성 장세를 갖다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댓글들 보면 그래요 기다렸습니다 뭐 역시 뭐 없습니다 익하고 있어요. 꼬라지가 딱 2차전지 꼬라지야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2차전지 고점에서 청 울리기 시작하는데도 보면 더들 나와가지고 죄송한데요. 저는 어제 2,000원짜리 사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조금 드리겠습니다. 먹었구나 오늘. 아니 다 연합뉴스 이제 자 웃고 가셔. 네,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번에서 여기서 딱 포커지면 사야 된다. 다 여기까지 드리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이걸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중간에 끊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자 그래도 뭐 우리도 나름 루틴이 있는데 루틴. 위클리 리포트 한번 보고 갑시다. 푸티는 없고요. 이럴 때가 아닌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왜 이번에 관세는 러시아는 면제입니까? 러시아는 왜 이번에 관세가 면제입니까?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러시아에서 뭐 들어오는 게 없나 보지. 예? 러시아에서 전쟁 와중이니까 교역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그걸 배제인데 이제 추후에 교역이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기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네. 그것까지 볼 정신이 없었어요. 다 보셨군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질문. 아니 뭐저 순수한 궁금증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올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런 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팍 하는 거 원래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 협상 중이니까.
종전 협상 중. 그냥 많은 생각 혼자 망상입니다. 다 의미 없네요. 네. 그래요. 네. 봅시다. 네, 4월 첫 번째 주 위클리 리포트를 보도록 하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자료는 뭐 그냥 네, 지금 보니까 유럽이 못 버티네요, 지금. 네. 이제는 최근에 못 버티고 같이 밀리고 있고 그나마 버텼던 쪽이 나스닥이 예, 홍콩과 그래도 유럽 쪽이었는데 그 나스닥이 다 끌고 내려가네 지금요 분위기를.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하수구에 물 빠지듯이 그냥 쭉 밀리는 거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버텼다고 하는 그래도 아직까지 글로벌 올해 들어서 상승률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4월 달이 미국에서는 소득세 내는 날이 4월 아닌가요? 맞죠? 그렇대. 네. 이번 달에 뭐 세금 낸다며. 네. 그럼 그때 내기 전에 이걸 약간 좀 그래서 보통 한 70% 정도 확률로 올랐었대요 4월 달이.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주식 판다고 하더라도 좀 다 이게 다 그런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전혀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 팔아다가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올해 1월달 대비해서 나스닥이 지금 17%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제 뭐 20% 고점 대비해서 이제 20%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오겠네요. 20% 넘어가면 약세장이죠 이게. 그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아무 필요가 없네요 지금요. 네. 근데 일단 뭐 긴 걸로 봤습니다. 일봉으로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S&P 500 지수 주봉입니다. 주봉. 예, 주봉이 이번 주에 그래도 요 자리 한 5,500대를 지켜주게 되면 딱 가서 딱 쌍바닥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럼 다음이 지지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5,200선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2024년도 3월달이죠. 거기 되돌림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멈출 수 있을지는. 그래서 뭔가 제어가 그러니까 하락하다 보면 이제 제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다 그러면 이제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촉발은 그분이 했으면 그분이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예, 그게 지금 전혀 뭐 오늘도 아까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얘기도 하지 않느냐 다 이렇게 얘기를 이럴 줄 하더라고요. 몰랐냐? 네. 시장 당연히 이러는 거 아니냐? 뭐 관세 때렸으면 이런 분위기도만. 그래서 다들 기자들이 황당해야 되는데 그 얘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붐. 붐. 네. 시장이 붐을 일으킬 것이고 이 나라가 붐을 일으킬 것이고 뭐 한 3번 얘기하되 경제가 붐을 일으킬 것이고. 네. 제정신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근데 그나마 오늘 그나마 제정신인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 네, 이분이 얘기하면서 조금 뭔가 다독이는 멘트가 나와서 변화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우 기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국 보복 관세 다음부터 EU 남았네요. EU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나마 멕시코만 조금 완화적인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강경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더 좀 공포스러운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네요. 네, 지금 월봉이에요, 저게? 네. 네.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봤던 게 4,300 여기만 지켜주면 그래도 뭐 비벼볼 게 있지 않나 싶었더니 거기서 10%를 빼버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지킬 만한 선이 좀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그래봐 이제 요 골자에서 좀 머물 수 있겠느냐는 쪽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한 4,000 초반대까지 지금 열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지난번처럼 이거 무시무시하게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본다 그러면 3,000 한 300, 400인데요. 거기까지 들어오리라고는 일단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 이제 그렇게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낙폭은 상당히 크고 뭐 이제 지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공포지수 얘기할 것도 없고 네. 10이 뭡니까 10이 10이에요 10 RSI가? 그러니까 아니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공포와 탐욕 예, 지수. 예. 아, 완전 공포에서 극단적인 extreme fear. 네. 극단적인 공포 10 정도에 와 있다. 네. 오늘 하면 이제 한 자릿수겠네요. 거기까지 가다가 빅스가 지금 30 넘어갈 겁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네, 그러네요. 네. 빅스가 30 넘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코스피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지진합니다. 어제 시가 요 자리, 오늘 장중에서도 장중에 쫙 솔직히 올라간 게 좀 이상했어요. 글쎄 어제 저점은 지키더라고 오늘도. 예. 솔직히 근데 지금 아직 미국이 바닥을 안 찍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해서 막 2,500선 넘어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었더니 아니다 다를까 그냥 시작할 때 그냥 거기서 팍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밀다가 오늘 장중에 욕인 돌렸습니다. 거기가 정확하게는 2463입니다. 2463. 네. 바로 어제 저점, 오늘 고 저점 라인 여기 어디냐면은 1월 달 그때 나왔던 그 저점 같아. 여길 지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PBR 0.8입니다. 아 거기 예, 여기가 딱 거기가 아 그래 거기가 예 이거를 보고 지금 운전하는 쪽들은 연기금이겠죠.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들이겠죠. 좋아하는 숫자나 보니까 여기는 방어를 하자라는 쪽의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모르죠. 또 이제 미국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오늘 이틀 연속 이른바 F4 최상목 부총리가 말하는 F4 부총리 네. 하는 총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4명이 이제 F4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변동성이 과도하면은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 이틀 연속 그랬고 어제는 그 얘기 나오니까 1470원에서 환율이 밀렸고 네. 지수도 거기서 돌았고 오늘도 뭐 좀 어제 저점은 깨지 말자에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바깥에서 안 도와주면 내일 그냥 뭐 갭다운이지 뭐. 네. 그저 주식을 뭐 1조 7천억씩 하루에 팔아대기 시작하는데 1조 7,868억이면 1조 8천억이고 네. 선물이 8,500개 넘으니까 거래소에서 막 외국인이 네. 네. 근데 선물은 거의 풀캡하거든요 지금. 한 5만 개가 너무 아까 기사에 보니까 5만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이거를 그냥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은 일단 버티고 있고 네. 참 되게 극단으로 치닫는 숫자보다 보니까 참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2,550은 저항일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또 똑같이 뭐 미국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났다가도 저희는 또 혹시 또 그 자정작용, 좋은 말 보이지 않는 손, F4, 그건 모르겠고, 거기가 들어오면서 또 월요일 날은 또 밑에서 시작했다, 종가는 그쪽으로 돌아선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양봉이잖아요, 지금요. 아무튼 이게 그 라인 쪽에서는 열심히 지금 뭔가 반응어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건 코스닥 일봉인데 이게 좀 표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코스피만 보겠습니다, 오늘요. 네,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그 동안에 그래도 시장에서 버팀목으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예탁금이었습니다. 예탁금? 네. 근데 오늘 어제였었죠, 어제. 하루 만에 5조가 빠졌습니다. 5조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걸 방어하려고 들어오나라고 봤는데 5조가 훅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60조 근처 가다가 54조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미국 시장으로 갔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쪽으로 우르르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신다. 예, 그런 그래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1사분기에만 지금 물탄 게 150조? 150억 달러? 150억 달러. 예, 거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억, 1000억, 조, 10조. 작년에 작년 한 해 동안 샀던 거를 거의 이제 3분의 2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에만 지금 물타는 거죠. 한 20조 원 가까이 되겠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16조였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단 미국은 진리야 그러면서 계속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주가는 어제 하루에만
초토화 돼버렸고. 네. 이것도 좀 그래 지금 레버리지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주변에 있으세요, 우 기사님? 네. 레버리지 미국에.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은 뭐 레버리지 플레이는 크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주변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했겠죠. 예. 많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거기서 그나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나마 좀 스마트하게 먼저 이게 빠졌어요. 이게 더 안 늘어나고 그때 저희 연합뉴스 경제TV를 많이 봐주셔서 18조 5천억 일단 경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뭐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뭐 청산도 되고 하긴 청산도 되겠지만 일단 이거 버티고 있었으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신용으로 버틸 죄송하지만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로 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레버리지 신용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선 네. 차라리 현금을 그냥 신용으로 크게 한번 빡 이게 아니라 자잘한 거 가지고 뭔가를 그냥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서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지금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쪽에서 뭔가 베팅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길게 분할로 나눠가지고 뭐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5조 8천억 네. 한 주에. 네. 버티네요. 신기하게. 그거를 절반은 기관이 절반이 아니죠. 한 3분의 2는 기관이 나머지 3분의 1이죠. 예. 개인이 또 3조. 네. 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그리고 또 총지위는 연기금이. 이번 주에 거의 8천억 샀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또 집약도 있게 사잖아요. 외국인 연기금 같은 경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딱 이정표는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그냥 완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언제든지 이게 외국인들이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환율이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뭐 약간 좀 변화가 되나? 아닙니다. 지금 환율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사님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미국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머징을 사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매크로 나머지가 국채도 이제는 좀 비정상 구간이죠. 약간 비정상 구간. 뭔가 다 줄이는 느낌도 들어요. 다 줄이는 느낌.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근데 또 우리나라 지수는 버티고 강하다 느낌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빠졌다가 땡겨 올릴 때 보니까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외국인은 파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건 뭔가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를 베팅을 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되려 뭐 그런 하나의 요소가 지나고 나서는 외국인 파는 걸 안 받더라고요. 안 받은 거죠. IT 같은 경우 보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8만 원 언더였고 전자가 그나마 버티다가 뒤에 이제 빠지는 거 보니 이 중간에 오후 공백 때는 뭐 플레이들을 다 비워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팔고 있는데 빠지지가 않는다는 게. 그리고 되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땐 또 세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빠질 때 안 빠지면. 외국인 언제까지 팔지는 한번 지켜보죠. 살 때 타이밍도 좀 궁금해요. 외국인이 되살 때 어떤 트리거를 확인하고 되살지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환율하고 연계돼서 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아니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건 아닌 거고 그냥 지들이 급했어요 지금요. 뭔가 이렇게 똑줄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일단 뭐 저 주문 받으세요 이러면서 영어로 하겠구나. 헬로우 뭐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오늘 이만큼 팔으니까 다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관점인 것 같은데 거기다 또 프로그램도 뭐 같이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데 일단 뭐 외국인들은 사는 거 없겠죠?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가스 하고 있네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전기전자를 받고 게다가 개인들도 받습니다. 근데 이쪽은 거의 적극적으로 받는 거는 개인 쪽이네요. 그런 쪽인 것 같고 연기금도 그래도 뭐 이거 전기전자 놓고는 지수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기금을 압축해서 보게 되면요
의외로 대부분의 섹터를 다 삽니다. 파는 거 그러네. 기계 네, 이런 거 예. 빼고는 다 삽니다.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다 그러면 금융주랑 운수 장비 이게 조선하고 자동차 이거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게다가 의약품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또 시가총액 순도 이렇게 맞춰지긴 하겠지만 시장에 의미 있는 좀 버텨야 될 종목 쪽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종목들은 못 버팁니다. 네. 그냥 의미 있는 자리만 버티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빠지거나 오르고 미국 장도 괜찮은 와중에 우리만 이랬으면은 이제 온갖 욕은 공매도가 다 얻어먹었을 텐데 네네. 공매도 재개가 예. 예. 우리보다 뭐 일본은 더 빠지고 해버리니 뭐 공매도 탓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원래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이유를 많이 찾잖아요. 어떤 남 탓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하나의 탓을 공매도로 한 거죠. 왜 공매도 얘기하면 욕 먹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닌 게 사실인데 사실만 짚고 가야죠. 솔직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잠깐 표에서 보니까 기관이 산 게 운수 장비니까 자동차주를 많이 샀구나. 그 와중에 관세 맞는다고 하는 와중에도 네, 그래도 들어오는 게 아마 그냥 사서 물리고 배당 받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네, 배당 받아도 그게 어디야? 뭐 이런 근데 주가 하락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타이밍은 저희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생각하는 투자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뭐 이상하게 고점에서 사면 안 되고요. 이런 건요. 예. 네, 철저하게 바탕 피싱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일본에서도 지금 보니까 도요타가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나락으로 가네. 네.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엔화가 145 깨졌습니까? 얘는 145 깨졌습니다. 144.75까지 갔네요. 와, 세다. 생각보다 우리 유럽 환시에서 1,450원 다시 올라왔고, 얘는 딱 1,000원 찍었고. 와, 이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틀 와, 사이에. 유로 달러가 1.1053. 우리가 그동안에 최근에 봤던 게 1.08 뭐 이 정도였는데 1.1053 유로가 강해진 거예요. 네. 달러 약이요. 네. 달러가 아작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약세인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뭔가 이게 지금 아구가 안 맞아요. 자금의 흐름들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아요, 뭐가. 네. 이러면 미국 시민들한테 가는 이제 수입품의 가격 상승 부담은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달러가 이렇게까지. 예. 야, 그 명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통하나?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에. 다 처맞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래요, 가입시다. 네,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그런 기사도 있던데요. 의회가 승질이 났다. 미국 의회가. 예.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도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놨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그래서 좀 움직이는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저쪽에서 확 느낌이 오고 네. 어느 나라는 보였겠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래요, 갑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피디님 뛰쳐나오십니다. 저 부스에서 뛰쳐나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외국기관 순매수 3위 종목들을 봤을 때 겹치는 게 하나 있네요. 하나.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나마 저력 있잖아. 방산하고 조선은. 그렇죠. 저력 있죠. 저력 있죠. 저력인데 이것도 장중에 보게 되면은 버티려고 무리지 노력을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잠깐 기다려 바켓으로 이렇게 뭘 붓고 있으니까 못 버티면서 그냥 비실비실 돼서 그냥 약간 십자식으로 버팁니다. 올라가려는 것은 또 거기다 바켓으로 막고 있고 죄송합니다. 버켓으로 막고 있고 버켓. 그런 쪽에서 오늘 동향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금액은 뭐 되게 작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나마 오늘 보니까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또 전 정부의 또 산물이다 그러면서 장중에 낙폭을 팍 키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삽니다. 들어왔죠. 우사님, 예. 몇 시에 합니까? 네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
원자력은 못 참는다. 그러네. 아이 저도 너무 주관인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에너지라는 하나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빠진 주가를 보면 좀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뭐 근데 깨지면 도망가면 되고 그런 거죠 뭐. 네. 도망가지 말아 주십시오. 자리 지켜 주십시오. 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한정기술도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네. 약간 한국전력 뭐 이런 쪽으로 보니까 이걸 약간 유틸리티 쪽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이 에너지에 대한 쪽은 그냥 뭐 받치고는 있네요. 근데 뭐 구심점이 없습니다. 뭘 섹터를 산다는 게 없으니까요. 워낙 팔고 있는 기조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기관은 좀 특이해요. 기관은 이제 성격이 좀 분명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많이 샀네요. 다 물려 예,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러니까 하나오션 지금 조선 쪽은 들어가고 있고 현대차도 방어가 들어오는데 지금 삼바도 어제 갔다가 오늘 다 밀리는데 이것도 그것 때문이죠? 네. 뭐 또 관세 네, 관세. 조만간 네. 무슨 말씀이에요? 뭐 두 분만 알아듣고 뭐 그리고 넘어가. 아니,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 소장님 바쁘신 것 같아서요. 그래. 삼바가 우회됐길래. 어제까지는 그래도 와 의약품 관세 네. 아직 면제다. 아니, 면제는 아니지만 안 매겼다. 안 매겼다. 근데 오늘 또 비행기 타든 앞에서 가니까 곧 very soon Very soon. 예 반도체랑 의약품 very soon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또 불안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오늘.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 하루 만에 또 이래버리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래버립니다 지금 요즘 주가는 그런 쪽인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와 의외로 패트론이 강하더라고요. 네. 비만 치료제 쪽들 강하고 알테전도 비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다 비만 쪽이 1, 2위를 다 차지했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9% BM을 또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네요. 이게 쇼커버링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계속 팔다가 그런 건 보여주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보니까 그런 건 특이합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보면 파마 리서치, 네. 실리콘2 그리고 또 휴젤, 메디톡스, 클래시스 딱 보게 되면 임의용 에스테틱 보톡스 필러 이쪽들을 관심이 높은 게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성수기다. 들어와서 뭐 하겠느냐.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뭐 이제 도표 가지고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또 시장에는 중심으로는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이런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하는 거 솔직히 이쪽에 미국 수출이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수출보다 다른 쪽으로 다변화돼 있고 거기다가 지금 내수가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내수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시수를 받는다. 내수를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도 하나에 되게 되면 수출과 내수가 다 좋아지네요.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감안을 하시되 이게 지금 주 트렌드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의외로 우이사님 네.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오늘 보니까 그쪽이 다 세더라고요. 뭐 그쪽으로 방향이 가겠죠. 네. 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네. 보통 이게 그냥 뭐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알령 쪽 해제에 초점 맞춰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다음 주자 될 수 있겠고 워낙 빠져 있으니까요. 네. 뭐 미리 준비해 보는 거죠. 예,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으니. 예. 그러면 우이사님이라면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아우 네 합니다. 해야죠. 그렇군요. 예, 열린 사고입니다. 예. 열어주세요 좀. 이제 주가 좀 확 열어주시고 딱 하나만 더. 네. 오늘 보니까 또 특이한 게 게임주가 강해요. 게임주. 네. 네. 게임주가 제가 게임주 얘기하면서 NC소프트 얘기한 지는 오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건 저 밑에 와 그것도 빠진 거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게임주가 강한데 이것도 플레이해봐도 됩니까? 저는 네. 게임주 전부 다는 아니고 예. 뭐 약간 선호하는 게임 스타일이 있는 쪽이라고 하면 해봐요. 그게 크래프톤 최근에 신작 있을 때는 해봄직했고요. 예. 나머지 그냥 약간 일정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 예. 근데 또 뭐 새로운 것도 나와서 좋을 것 같으면 또 해볼 수 있고, 네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다 보고 있으면 모니터 들다 보고 있으면 막 속이 쓰리고
약 물고 있다가 이것도 임플란트 해야 되나 싶고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뭐 잠은 죽어서 잔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 희망 고문이라도 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희망 고문성 멘트는 변함없이 해주는데 들었던 얘기 또 하고 하고 그거다 대놓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댓글 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미안 삼고 가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그렇죠. 또 나락이야.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나 이 느낌이 2000년 그 무렵에 한번 느끼고 지금 한 20몇 년 만에 이 쎄한 느낌이 와. 솔직한 얘기로. 찜찜해요. 네, 찜찜한 거죠. 느낌이 왜 더럽지? 그때도 무슨 인터넷 무슨 컴 갖고 난리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 지랄 아니 난리치다가 그 꼴 났는데 지금도 더러워요. 네. 내 AI 갖고 그렇게 살 때 내 좀 느낌 그렇더라고. 그죠? 에이, 별로입니다. 별로야. 너무 또 시류에 편성하는 거 아니야 또? 저요? 또 진행자 또 그 코드에 맞춰주는 거 아니야? 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데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지금. 있는 게야?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난리 나요. 웅이사 쇼쳤군 그러시네. 그런가? 하하. 저는 형 롱숏 다 가능해? 당연하죠. 다. 그런데 쇼 치면 남들이 아프잖아요. 저 말고. 제가 기관 포지션에 있으면 치겠죠. 개인이니까. 방송하는 사람인데 쳐서 저 아픈 사람들 만들면 그렇잖아요. 그럽시다. 예. 끝입니다. 끝? 네. 그래요. 자, 웅유사 자료 한번 봅시다. 네. 수급인데요. 네. 뭐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네, 볼 거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몰렸는지를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니 여기에서 기금이 좀 어떤 쪽으로 몰렸는지를 오늘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개인 순매수 순매도 상위예요. 보면 뭐 IT 빠지니까 샀어요. 하이닉스 9천억 정도, 전자가 한 8천억 정도. 근데 전자가 추세가 달라진 게 공매도 재개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때가 외국인이 이제 좀 벼르고 있었던 면도 있겠죠. IT를 급하게 사기 싫으니. 근데 그거를 받았단 말이죠. 딱 62,000원대부터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IT는 좀 짧게 아직 뭐 모멘텀이란 건 살아있지만 우리가 시세가 다른 말을 할 때는 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뭐 현대차, LG전자 이런 쪽에 매수를 했고 매도는 조선 쪽 미포가 강했어요. 근데 미포를 매도했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거의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타났죠. 오늘 또 하나그룹주들이 좀 약한데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빠졌었어요. 뭔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코스닥은 신규주 플레이를 좀 하셨어요. 한국, PIM, 뭐 AU 브랜즈 이런 쪽으로 했고 이번 주에 강했던 유일로보틱스 로봇 쪽을 좀 선호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ABL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이런 쪽을 했고 판 쪽이 이번 주 강했던 뭐 알테오젠, 펩트론 강했던 쪽 에코프로 BM을 팔고 에코프로를 매수를 했어요. 이런 접근을 하셨고 나머지 매도는 분산이에요. 뭐 클래시스, 메디톡스, 휴재, 미용 쪽을 좀 많이 매도하셨네요.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네, 이렇게 코스닥은 크게 특징은 안 보여요. 여전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선호하고 계시네요. 빠지니까 매수한 것.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금이잖아요. 이번 주에 포인트인데 지수를 사는 플레이겠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124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레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보면 그 애플이 이번 주에 약했잖아요. 네. 급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비워낸 것 같아요. 삼성전기 한동안 저가 매수 형태가 나오다가 삼성전기하고 애플이 어떻게 엮이길래? 이게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기판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엮여갖고 하는데 그냥 뭐 매도해버렸어요. 항공도 매도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네요. 우선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들.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가보면 제약바이오 플레이와 함께 미용 쪽 플레이를 했네요. JI펜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보로노이, 알테오젠, 미용 쪽에 클래시스, 뭐 원텍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태광 플레이도 했어요. 동성하인텍 태광 이번 주에 강했죠. 한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게 종목들이 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용 쪽 같은 경우도 안 넣고 있고, 빠졌는데 관심 좀 떨어진 우리 피팅,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이런 쪽을 했어요. JF엔터 같은 경우도 빠졌는데 6만 원은 계속 안 깼단 말이죠. 뭐 이게 실적 이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매도는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비워내는 모습이고, 뭐 ISC, 뭐 올릭스, 제약바이오 쪽을 좀 덜어냈네요. 제약바이오 쪽을 매도를 많이 했네요. 포트를 좀 바꾼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데 저기 한택은요. 네, 한택. 여기서 좀 잘하십니까, 우선님? 잘 몰라요. 아. 잘 모르는데 이게 또 뭐 중간에 뭐 여러 뭐 원전 요소도 있고 재료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오르면서 재료 붙이고 올리고. 이게 신규 상장인데 되게 적극적이네 좀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조금 이게 특이했어요. 네. 특이했어요. 뉴스 나오고 올리고, 뉴스 네. 나오고 올리고. 근데 이 끝에 또 뭐 안 좋을 수 있고. 네. 아, 예. 네. 네, 다음으로 가봅니다. 잠깐만요. 네. 속보 하나 또 나왔네. 중국 사마륨, 가돌리늄 등 히토류 7종 수출 통제. 결국 또 히토류 건드리는구나. 뭐 이렇게 회자되던 시나리오는 다 그러니까요. 다 이제, 가동하네요. 이제 현실이 되네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듐, 스칸듐, 이트륨. 요거 좀 끝말잇기 하다가 이런 거 하면 진짜 이거 반칙인데. 륨, 요렇게 끝나면은 슘, 요런 거. 슘은 있다. 슘페트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슈페타. 사마륨이 있으면 제갈공명룸은 없네. 참. 에이. 갑시다. 네, 오케이. 가시죠. 하나도 재미도 없고. 예, 재미없네요. 오늘 아유, 재미없습니다. 예, 사모펀드 재미없지만 에라이, 보겠습니다. 예, 재미없지만 코스피 보면 현대미포, 미포 이번 주에 강했던 쪽 플레이를 했고요. 하이브를 했고, 주중에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에 좀 올라왔었죠. 이쪽을 플레이하는 모습. CJ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플레이 이 정도로 열어둘 수 있고, 매도가 보면 삼양식품 와. 좀 뜨고 시장 빠지니까 좀 챙기는 모습이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뭐 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매수를 해오다가 이번 주에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막 특별한 건 없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분산이고, APR이 이번 주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 가보면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이 계속 안 놓고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알테오젠이 그렇고요. 파마리서치가 그렇고, 휴젤이 그렇고, 크래시스가 그렇고, 삼천당은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오죠. 햅트론도 놓지 않고 플레이를 해요. 네.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엔터 4사를 보는데, 디어유랑 노머스 같은 경우도 같이 플레이를 했어요. 네, 디어유 노머스. 디어유는 또 중국 쪽 비즈니스와 연관도 있다 보니 조금 더 탄력을 받았고, 자, 아까 개인 주체가 매수를 한 신규주에 대해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기 때문에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랜덤워크라고 하죠. 이렇게 막 시세들이 낮다가 급하게 빠지는 면이 있다 보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난이도가 극강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 좀 국한된 분 아니면 좀 말리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팔아준 거는 제약바이오, 뭐 코롱티슈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팔아줬고, 뭐 그 정도. 뭐 아주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제약바이오 플레이를 기금이랑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하고 있고, 개인 주체가 파는 미용기기 같은 경우를 기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사님 아까 보니까 네, 사모펀드에서 네, 지금 매도 가장 많은 게 삼양식품이더라고요. 네, 삼양식품. 예.
이거는 관세 여파와 함께 지금 이제 끝난 겁니까? 그 생각해 보면 끝났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예. 왜냐하면 뭐 제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면 관세 매겨져도 전가 좀 가능하다 보니 근데 가격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스프가 줄어듭니까? 그러네요. 라면 용량이 좀 뭐, 줄어들 한 15% 아니 25% 주네요. 예, 관세니까. 뭐 어딘가에서 뭔가 줄이겠죠. 봉지 얇기를 줄이나요? 아, 봉지알 아니면 박스도 없이 그냥 그 컬러로 막 하던 거 흑백으로. 그렇게라도 죄송합니다. 예. 네, 혼자 요즘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망상으로. 상상의 나라의 F 같아요, 저. 네, T가 아니라 F인가? F였나? 그냥 F4시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이제 히토류까지 이제 중국이 건드렸다고 하니까 우리 락뱅님이 그러시네. 최악의 시나리오, 즉 통화를 건드리는지 봐야겠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CNY보다도 CNH가 네. 오후 4시 이후로 그 환율이 급격하게 뛰네요. 즉 위안화가 또 여기에 위안화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쪽으로 또 굉장히 또 베팅을 하네요. 네. 그래요. 지금 그것만 아니면 좋겠다. 이 뉴스의 흐름이나 이렇게 시황에 올라오는 단어가 네. 소위 말하는 스무트 홀리법 그러면서 이제 100년 전의 얘기를 막 끄집어냅니다. 네네. 그때 대공황 오기 전에 그 관세 때렸던 그 법 네네. 그런 거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갖고 야기된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타이밍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올라갈 때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 미국 빅테크주 M7이나 이런 쪽에 AI 쪽이나 양자 이런 쪽에는 보면 분명 그 버블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버블이 터질 만한 시점에 하필이면 이게 관세 정책하고 맞물려 놓으니까 독박을 혼자 쓰는 거지 지금. 그렇죠. 네. 모든 게 이제 트럼프 때문이야, 관세 때문이야. 아유 참 그러네. 참 그래요. 지금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렇게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은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블랙인데. 그렇죠. 네. 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형 웃지만 말고 뭐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워줘서. 원래 대응은 이제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그러다가 또 미리 갈게 하고 대응은 지금 걱정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예, 그거 가지고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는다. 예. 그렇죠. 네. 오래 하다 보니까 미리 스트레스 받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같은 차트쟁이한테는 이것이 페이크가 자꾸 나오니까. 네네. 어제 일본 니케이도 갭다운 출발해가지고 아리꼬리가 얼마나 길든지. 네. 오 니케이도 일단 단기 바닥 나왔네 했더니만 웬걸. 오늘 더 갭다운이 더 그냥 뭐 짱대 연봉으로 끝나버리니까. 네. 또 짱대 연봉 같으면 또 짱대 연봉으로 끝나고 일종 저점에서 또 종가 나오고 이러면 이것도 차트쟁이 눈에는 그래도 슬그머니 얼마라도 한번 네네. 넣고 다음날 이렇게 개장 초에 조금 뭐 찔끔이라도 먹고 나와야지 하는 그런 차트인데 네. 이거 지금 꼬라지 보니까 이거 내일 또 갭다운이 돼. 그러니까요. 여기서 반전 없으면 네. 그렇죠. 우리 럼프 형한테 X에다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이라도 동시다발로 그냥 한번 댓글 한번 달까? 성님 해가지고 그냥 그 한마디 하시죠. 붐 이거만. 아유 오늘 방송 실패네. 우리 PD님이 그런 신소리 하려면 끝내란다. 할 말이 없는 그는 하루였고 할 말이 없는 지금 유럽장 흐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희 또 다음 주 또 나름대로 헤쳐나갈 길이 보이겠죠. 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